일본의 악녀 호조 마사코. 호조 마사코는 1156년 이즈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호조 가문의 내노라 하는 리더였던 호조 도키마사와 그의 처인 호조 노 머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마사코가 태어난 시대는 일본 내에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과 부족 간 가문 간의 상호 죽고 죽이는 전쟁판 속 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마사코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모두 10대로 사실상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보모와 시녀들의 손에 의해 길러졌었다고 합니다. 마사코는 남자들이 익히는 승마, 사냥, 낚시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집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어릴 때부터 여걸로 가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악녀는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이어간 탓에 점점 배짱이 늘어 간이 부은 행동과 태도를 가문 내에서 보였고 1177년경에는 아버지의 의견을 거스르며 결혼할 정도로 호조 가문의 남자들을 대표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1159년 일어난 헤이지 반란 당시 시라카와 시황제의 지원을 받는 다이라 일족에 의해 미나모토노 요시토모 일족들이 격파당했고 이때 기요모리가 요시토모와 그의 첫째, 둘째 아들을 모두 죽였지만 계모의 부탁으로 요시토모의 셋째 아들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죽이지 않았고 요리토모는 13살이란 어린 나이에 호조 도키마사 영토 내의 이즈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악녀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인가? 미나모토노 요리모토가 자기 아버지인 호조 도키마사에게 의탁하러 왔을 때 일본의 3대 악녀로 불리는 호조 마사코는 당시 일본의 관습과 시대적 상황상 일반적인 여자들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면서 당시 집도 절도 없는 거의 거렁뱅이에 가까워 보였던 요리토모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를 보고 한눈에 이 남자다 하는 판단을 한 다음 망설임 없이 그와의 결혼을 밀어붙여 결국 혼인에 성공한 것이죠. 요리토모는 호조 마사코와 결혼함으로써 호조 가문의 사위가 되자 소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호조 가문은 그를 받아들이며 가문에 막강했던 군사력과 다방면의 절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호조 가문의 지원은 핵심적인 힘의 뒷받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요리토모는 잃었던 세력을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과적으로 호조 마사코는 서둘러 결혼 상대를 선택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혼인해 버린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이 됩니다. 사실 남편인 요리토모는 호조 가문의 사위가 되지 못했다면 몰락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그가 세상에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도움은 호조 마사코의 대범한 결혼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호조 마사코는 결혼하여 가마쿠라 시대의 쇼군이었던 미나모토노 요리에와 미나모토노 사네토모 등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요리토모가 외도를 하자 그의 상대가 된 여자들을 극도로 질투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애첩을 질투심으로 내쫓아 버리거나 죽어서 땅에 묻힌 첩의 관을 파내어 흔적도 없이 파괴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호조 마사코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 악행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악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후처를 시골로 추방해 버림으로써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악행 역시 유명한 일화이며 이런 악행들 외에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전혀 안정되지 못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이 악녀의 행위에 대한 소문이 전국으로 널리 퍼졌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호조 마사코란 여자가 그 당시 적지 않은 의문사와 암살에 대한 기획과 연출을 한 것이 아니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호조 마사코는 그의 가문의 힘으로 남편인 요리모토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1185년 다이라족을 단노우라 전투에서 완벽하게 물리친 후 남편을 일본 전역을 장악한 부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이 악녀는 다이라족의 리더인 무네모리를 처형시켰고 나머지 다이라족의 잔재들 중 젊은 안토구 천황 등을 처형해 버리거나 잔인 무도하게 물에 집어넣어 익사시켜버리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연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편에게 자신의 가문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였고 특히 자신에게 강하게 반감을 나타냈던 시동생들은 물론 내부 권력 투쟁을 일으킨 남편의 친형제들인 요시스네와 노리오리를 잡아들여 남편 앞에서 처형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1192년에 시라카와 클로르르테 황제가 사망 직전
요리토모를 쇼군에 임명했고, 따라서 그는 당시 일본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고 이겨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권력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힘을 부인 마사코와 호조 가문에게 고스란히 넘겨줍니다. 1199년에 남편 요리모토가 황천길로 접어들자 쇼군의 자리는 아들인 미나모토노 요리에가 계승했고 아들이 쇼군이었기 때문에 마사코는 막강한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기에 호조 마사코는 당시의 관습대로 머리를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 악녀가 승려가 된 것은 당시 일본의 관습으로 권력가의 집안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의 부인은 대부분 수도원 등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머리를 삭발하고 승려가 된 여인들은 조신하게 승려의 생활을 하며 사찰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왕왕 승려의 입장으로도 세상의 나와 정치 등에 깊이 관여한 과부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호조 마사코도 그런 류의 과부 중 한 명이었고 따라서 권력욕과 세상사의 매력에 깊이 빠져 그것을 놓지 못했던 여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녀는 사찰에서 생활하지 않고 세상에 나와 생활하며 여전히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고 동생인 유시토키와 함께 이제 겨우 18살밖에 되지 않은 쇼군인 아들 요리에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섭정협의체를 결성합니다. 그러나 쇼군인 아들은 모친의 가문을 매우 싫어하였고 자신의 처가 쪽 가문인 히키시족과 장인인 히키 요시카즈를 가까이하며 그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조 마사코란 악녀는 아들인 쇼군 요리에가 그의 장인인 요시카즈와 손을 잡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직접 해치지 않고 요시카즈와 원한이 있는 토키마사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쇼군인 아들 요리에가 몸이 아파 쇼군에서 물러난다고 하였고 결국 요리에는 1204년 토키마사의 사주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히키 가문에 대한 살해와 숙청 과정이 진행되었고 아들 요리의 장남이자 후계자였던 6살밖에 안 된 손자 미나모토노 이치만을 이 악녀는 히키 가문 사람들과 함께 불 속에 던져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호조 마사코라는 악녀는 여전히 정치 일선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며 적지 않은 잔인한 악행을 이어나가다가 1225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69세의 나이로 황천길에 접어듭니다. 호조 마사코는 악녀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 전역이 모력과 무분별한 권력 투쟁으로 온통 혼란에 빠져 있던 시대에 남편인 요리토모의 유지를 이어나가 관동의 거친 무사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가마쿠라 막부의 기초를 이룩한 역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호조 마사코라는 악녀는 일본 내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쇼군으로 호칭되었고 이는 곧 눈쇼군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이사벨 1세의 악행을 테마로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